세월호가 본 인양에 들어간 지 38시간여 만에 수면이 13m까지 끌어올려져 현재 반잠수선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반잠수선에 안치된 뒤 선체 고정 작업이 끝나면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반잠수선에 옮겨진 세월호는 조만간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체 균형을 잡는 스테빌라이저와 조타기 등 곳곳에 남은 증거들이 참사 원인을 밝힐 핵심 물증이 될지 주목됩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수습자의 빠른 귀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의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주요 압수 대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또 다른 대화방에서도 문 후보 비방글을 20차례 넘게 퍼나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카톡방에는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친박 집회를 주도한 엄마부대 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제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가 육지로 향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인양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옮겨지는데 이후에는 반잠수식 운반선에 세월호를 얻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어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만 잘 마치면 목포 신항까지는 무사히 옮겨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바닷속에서 1073일 동안 있었던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도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시간도 이제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세월호 참사 현장 인근 바다에 나가 있는 이선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선화 기자. 자, 원래 예상은 지금쯤 반잠수식 선박 그 옆에 도착을 했을 거다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아직 도착은 안 된 것 같군요. 지금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네, 저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세월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배와 이 세월호 사이의 거리는 약 1.3km 정도인데요. 멀리 어렴풋하게 이 세월호와 묶여있는 제킹 바지선 불빛이 보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해역은 이제 바로 앞입니다. 도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좀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천천히 세월호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세월호는 언제부터 이동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 제킹 바지선에 묶여있던 세월호는 오후 4시 55분에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 방향을 고려하다 보니 예상 시각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5대의 예인선이 이 세월호와 이를 지탱하는 제킹 바지선까지 모두 3척의 배를 끌고 이 참사 해역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을 향해 이동했는데요. 세월호 자세가 흐트러질세라 사람 발걸음보다 느린 시속인 약 1.5km로 천천히 움직이느라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세월호를 어제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반잠수식 선박 옆으로 가서 세월호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도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 건 굉장히 예민한 작업입니다. 싣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세월호가 워낙 큰 배라 이 반잠수선 선박에 거의 꽉 들어찹니다. 길이만 볼 때는 이 여유 공간이 15m도 채 되지 않아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한 상태로 집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하루 종일 이제 중계를 보면서도 상당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이 작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당연히 애가 타겠지요. 이선화 기자가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걸로 지금 아까 전해졌죠. 옆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 가족들은 지난 이틀간은 배 안에서 TV로 이 작업 과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가까운 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불빛 정도만 보이는데도 계속 갑판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가족들은 이제 조마조마하고 애가 탈 텐데 특히나 간밤에 이게 작업이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이 출입하는 문이 열린 게 발견돼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밤새 이어지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 6시 45분쯤에 완전히 제거가 됐고 인양 작업이 다시 순조롭게 이어지자 한숨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은 이 남은 인양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국민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도 앞바다에서 이선아 기자였고요. 앞으로 잠시 뒤면 세월호가 이동을 해서 그 반잠수식 선박에 잠시 뒤면 이제 도착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하는 작업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번 인양의 또 한 번의 중대 고비인데 세월호를 또 다른 선박에 거치하는 작업이 어떤 건지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선미 램프를 제거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이틀 반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려던 세월호 이동과 반잠수식 선박 거치 작업을 반나절로 압축해 일정을 당기기로 한 겁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잠잠하던 물살이 다시 빨라져 이동과 거치 작업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온전히 올려놓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반잠수식 선박의 선적 공간이 160m인데 세월호 길이는 145m로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어긋나 반잠수식 선박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해수부는 수면 아래에서 세월호와 반잠수식 선박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월호는 수면 아래 9m 잠긴 상태에서 그보다 4m 더 아래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 위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리프팅 빈과 반잠수식 선박의 거치대 때문에 두 선박 사이의 실제 공간은 1.6m에 불과합니다. 공간을 최소화해야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해 세월호를 받치는 과정에서 두 선박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으면 반잠수식 선박을 10m 이상 부상시킬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내일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후 와이어로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작업, 그러니까 이 큰 고비를 하나 또 넘기게 되면 나머지 작업은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4월 1일까지 육지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자정까지 세월호를 반잠수식 운반선에 얹는 과정을 완료할 경우 다음 달 1일까지는 완전히 육지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내일부터 사흘간 제킹바지선과 연결한 줄을 해체하고 배수 작업을 하는 등 이동 준비를 합니다. 28일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고 항구 위로 세월호를 올릴 준비를 하는데 사흘, 올리는데 하루가 추가로 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여유 있게 짜여진 만큼 전문가들은 인양 완료 시점이 사나흘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의 인양부터 반잠수식 선박의 선적까지 4.5일이 걸린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사흘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수 등 이동 준비에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고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데도 계획대로 4에서 5노트로 항해한다면 12시간 정도 걸려 총 사흘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오늘 밤 고비를 넘기면 이르면 29일쯤 목포 신항 위에 세월호를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번 인양 작업은 여러 난관을 뚫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미의 좌측 램프, 그러니까 차량이 드나드는 화목한 출입문이 열려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중에서 11시간을 용접한 끝에 이 문을 떼어내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미의 화물칸 출입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입니다. 선체가 수면 위로 8.5m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4.5m를 남겨두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램프 문에 잠금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본 인양 전에는 높이 10m 이상의 선미 램프가 열려 있는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반잠수선에 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물살이 약한 소조기를 하루 남기고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된 겁니다. 곧바로 출입문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돼 수중에서 출입문과 선체를 연결한 부위 4곳을 절단했고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45분 출입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인 오늘 오전 11시 10분 선체는 목표 높이인 수면이 13m까지 도달했습니다. 시험 인양으로 선체가 처음 해저면에서 떠오른 지 49시간 만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때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누구보다 가슴을 졸인 건 미수습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마음을 다잡고 작업자들의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아직 무트로 돌아오지 못한 안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의 아내 유백형 씨입니다. 남편이 탔던 세월호가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어제는 결혼 3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월호 선미 부분 램프가 열려 밤새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이제는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또다시 어려운 또 이런 램프라는 게 또 열려서 그걸 또 절단을 한다니까. 유 씨뿐 아니라 배 위에서 작업을 지켜봐온 미수습자 가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밤새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오늘 아침 해수부가 램프 제거 작업 완료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수습자 가족들은 남은 공정들도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세월호는 아직은 안전지대로까지 도착은 안 했고요. 조만간 곧 이제 한 400m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안전지대로 곧 이동을 해서 반잠수선에 싣는 작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앞으로 시작이 되는 작업이 어떤 건지 또 앞으로 세월호를 얹고 나면 다시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지금 단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세월호를 끌어올려서 이제 수면 위로 띄웠고 거기서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육지까지 이동시키는 건 지금까지 세월호를 해저에서 끌어올린 제킹 바지선이 아니라 바로 반잠수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옮겨 싣는 것이 육지 이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해수부가 제시한 공정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세월호 운반 및 반잠수식 선박 부상으로 구분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킹 바지선을 해저면에 고정시킨 닷 18개를 철거하면서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세월호 선체는 오늘 오후 4시 55분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인 8시쯤에는 물살이 앞으로 잠시 후면 이제 물살이 잠잠해진 안전지대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도착이 임박한 건데요. 새벽까지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정위치시키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가지 세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현주 기자가 얘기할 때 계속해서 나온 그 그래픽이 고박을 시킨다고 그러죠. 이렇게 세월호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서 반잠수식 선반까지 지금 이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건데 반잠수식 선반 선박 옆에 도착을 하면 반잠수식 선박을 이제 부상시킨다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현재 반잠수식 선박은 물 밑에 13m 정도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체를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를 띄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세월호 밑에 있는 리프팅 빔과 또 반잠수선 위에 있는 거치대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에 옮겨 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잠수식 선박이 그러니까 세월호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해 있는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월호를 띄우는 바로 그 작업이 되겠군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군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반잠수선의 일부를 물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예. 일부러 바닷물을 반잠수선 안에 집어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반잠수선을 다시 띄우려면 이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그 위에 놓여 있던 세월호가 흔들리는 상황이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해수부는 이 반잠수선을 부상시키는 작업에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예, 반잠수식 그렇습니다. 선박을 가라앉힌 다음에 예. 물을 서서히 빼서 세월호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게 사흘이나 걸린다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반잠수선도 떠오르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세월호도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월호 훼손을 시키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반잠수식 선박을 이렇게 띄워 올리면 세월호가 쉽게 말해서 그 선박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공정표를 보시면요. 예.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반잠수선 이동, 세월호 육상 거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목포 신항까지의 거리가 약 90km입니다. 그런데 목포 해안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굉장히 구불구불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운항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이달 29일 전후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87km인데 저기까지 가는 것도 이게 며칠이 걸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가서 아무래도 뭐 세월호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저기 도착을 해서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현재 세월호가 리프팅 빔 위에 있는데 예. 이동 레일을 타고 부두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의 좌연, 그러니까 왼쪽 면이 침몰 당시에 해저면과 닿으면서 좀 훼손이 되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좌현이 물 안에서 받는 하중과 또 밖으로 나왔을 때 받는 하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작업 시에 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끌어올리는데 큰 고비가 하나 넘었고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옮기는 게 또 하나의 고비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잘 육상에 거치하는 게 또 하나의 작업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니까 며칠간 계속해서 좀 조심하면서 계속 주의를 하면서 좀 옮겨야 될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군요. 자,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진상규명의 단서가 될 핵심 장치와 적재물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그 조타 관련 기계, 그리고 적재 화물 등을 통해서 참사 원인이 드러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세월호의 오른쪽 측면입니다. 5층 조타실에 있는 조타기와 계기판은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장치의 하나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타수가 실수로 탈을 반대로 꺾은 게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조타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조타 관련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작동됐는지 등을 확인하면 조타수의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 2층 화물칸에 적재된 화물과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의 무게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과적을 조타 과실보다 앞선 침몰 원인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이에 따라 선체 인양이 완료된 뒤 구역별로 과적의 정도와 화물들이 쏠린 방향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적이 있었고 급한 회전을 했다면 배가 회전하거나 흔들릴 때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체 표면에 나타난 그날의 흔적과 내부에 남아있을 CCTV 등 각종 데이터들도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 게 있죠. 세월호 인양까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도 커졌었는데요.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2015년 4월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인양업체로 상하이 셀비지를 선정했습니다. 세월호에 부력을 넣어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배 무게를 12,000톤으로 계산했거든요. 12,000톤짜리를 10,000톤으로 들 수가 있어요? 부양 이런 특수한 걸 써서 배를 가볍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후 과정은 더 문제였습니다. 세월호 안에 공기를 넣어 부력을 키우려 했지만 공기 주입이 가능한 탱크 수를 잘못 계산해 한 달을 허비했고 배 밑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데 단단한 지반을 예측하지 못해 또 4개월을 보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업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내놓은 기술검토 보고서에서 이 방식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찰 당시 배포한 과업 지시서에는 기술검토 보고서는 참고용일 뿐이고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며 한 발 뺐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제킹 바지선을 쓰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입찰 때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2위를 했던 중국 업체도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불가능한 방식으로 실험만 하는 동안 1년을 허송세월했고 그 사이 세월호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세월호 인양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양 작업이 이뤄지는 해역 인근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가장 궁금한 게 그새 세월호가 반잠수선까지 이동을 거의 끝낸 건가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위치를 잡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시간이면은 사실 세월호가 도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한 100에서 200m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은 흰색 조명을 한 배가 세월호와 바지선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 조금 더 멀리 앞에 보이시는 주황색 불빛이 반잠수식 운반선입니다.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운반선 위를 세월호와 바지선이 가로로 정확하게 통과를 해서 운반선 가운데에 놓여야 합니다. 정위치에 놓이면 물 아래에 있는 운반선을 1.5m 정도 부양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월호를 일부분 고정을 시킵니다. 앞으로 서너 시간은 이 과정 작업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바지선과 세월호를 묶은 줄을 분리시키고 추가로 더 부양시키는 작업은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잠수선까지 아직도 100에서 200m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상 여건이 지금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배가 출렁일수록 작업이 어려울 테니까요. 풍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해수부에서도 여러 차례 기상 여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인양 해역의 주변은 파고가 0.8m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배 위에서 약간의 출렁임을 느끼는 수준인데요. 날이 흐린 편이라서 시야가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상 여건은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상 여건이 좋다니 다행인데요. 그런데 물살이 약한 소조기가 오늘로 끝나서 시간이 또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자정까지 반드시 세월호를 반잠수식 운반선 가운데 정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소조기가 끝나기 때문인데 해수부도 자정 전까지는 이 작업을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정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물살이 거칠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시간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취재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양 작업 현장에서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분향소가 있는 진도 팽목항에는 인양 작업이 시작된 뒤 추모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인양이 무사히 끝나고 수습하지 못한 가족을 빨리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팽목항 등대길에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추모객들은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종을 울려보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좀 되새기는 마음을 좀 갖고자 평소에는 이제 팽목항이 멀어서 오질 못했는데 이번에 좀 마음을 먹고 좀 멀지만 오게 됐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추모객 발길이 인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오늘 하루만 수백 명의 추모객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한 인양을 염원했습니다. 분향소에 비치된 노트에는 세월호 인양 소식이 전해진 후 남겨진 글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빼곡합니다. 분향소를 찾은 중년의 남성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찾지 못한 시신들에 있어서 이제 다 찾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지난 3년 동안 기다림의 상징이 된 팽목항. 추모객들은 인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더 이상 기다림이 지속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를 보고 먹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진 김관홍 잠수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전에 그는 세월호에서 9명을 데려 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랬던 남편, 또 아버지를 가족들은 세월호를 보면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연을 서효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월호를 삼키고 있던 검은 바다에 고 김관홍 잠수사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수습을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잠수사들이. 가족들이 제 가족 같고 수중에 있는 아이들이 내 식구 같으니까 했던 거지.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전해주는 일은 그 이후가 더 고달팠습니다. 무리한 잠수는 몸을 망가뜨렸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절반 이상은 저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걸어오는 걸 보면 무섭다고. 저 매장은 지나가고 싶지 않다고.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 김혜연 씨는 3년이 다 돼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며 남편을 떠올립니다. 아이들을 안고 나올 때 차가운 그 느낌이 우리 아이들을 안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럼 왜 안 안아주냐고 내가.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미안했어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도 그는 미수습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 화장실이면 어디면 여기를 더 수색하면 더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설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뒷일을 부탁한다던 김관홍 잠수사는 지금도 세월호를 내려다보며 미수습자 9명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난 주말 잠시 쉬었던 촛불 집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 오후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집회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는 총리공관, 종로, 명동 쪽으로 행진이 이어집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도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특검까지 하면 오늘 그러니까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이제 4번째죠. 청와대는 오늘도 응하지 않았군요. 네, 앞선 3차례와 달리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시도된 압수수색이라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만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면서 검찰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압색 대상인 이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은 3곳이었는데요. 서울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제외하면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 2곳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청와대 측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은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실패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는데 자, 검찰이 지난해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했지만 자, 오늘은 민정수석실만 꼭 찍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을 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혹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내부 서류와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대로 이 부분을 우선 집중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고요. 그보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심수미 기자 얘기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바로 대기업 총수 사면, 또 예전에 그 롯데라든가 다른 대기업 수사 관련 내용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검찰이 삼성 이외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SK인데요. SK는 최태원 회장을 특별 사면해달라고 청탁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면 문제는 민정수석실 관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SK인데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정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SK의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이 대가성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은 그 특검 조사에서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만약에 수사 내용이 최순실 쪽으로 샜다면 이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줬다가 검찰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부터 되돌려주기 시작한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다른 의혹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특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문체부와 공정위 또 외교부 고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고위 공무원 비위 조사 과정이 실제로 정당했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이러면 주말쯤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사팀의 의견이 되겠죠. 수사팀은 대체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까? 네, 검찰 수사팀은 이제 오늘 확보한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하면서 주말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방침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어제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다른 점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신병 처리 방향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심수미 기자 얘기대로 그 수사팀이 결국은 무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에 이제 무게가 좀 더 가 있다 이런 건데 결국은 김수남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 초면 결정이 되겠군요. 자, 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SK그룹과 K스포츠재단 관계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인데 검찰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입금하기로 한 약속한 금액이 24억 원이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소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29일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SK 박모 전무를 만났습니다. 앞서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독대를 한 2월 16일 이후 상황입니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로 80억 원 입금을 요청했지만 SK 측은 이를 거절하고 K스포츠재단에 직접 입금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SK가 K스포츠재단에 입금하기로 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들을 지난 22일 소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밤샘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날입니다.
검찰은 정 사무총장과 박 과장 대질 조사를 통해 SK가 K스포츠 재단에 입금을 약속한 금액이 24억 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SK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111억 원과 함께 추가로 입금하려 한 24억 원도 뇌물 액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80억 원 추가 지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금액일 뿐 지원을 약속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세월호 인양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수습자 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순조로운 작업을 기대하면서 애를 태우면서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동거차도 산중턱에 올라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거차도 이제 산 중턱이다 보면 인양 작업 현장이 이렇게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은 참사 해역과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작업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지만 작업선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세월호와 묶은 제킹 바지선이 예인선을 따라서 밤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밤잠수식 선박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앞서 전해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진 기자 지금 얘기대로 계속해서 아직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선화 기자 얘기대로라면 뭐 이렇게 걸음걸이 정도 그런 속도로 가고 있다. 워낙에 세월호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5시쯤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나 근접을 했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해가 저물어서 불빛으로만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으로의 가까이 가서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km 정도 돼서 이곳에서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 오후 5시에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급격히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반잠수식 선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진 기자는 오늘 동거차도에서 그 희생자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유가족들도 계속해서 오늘 작업 현장을 지켜봤었죠? 네, 유가족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서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여기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인양 현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시작을 한 게 벌써 19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더 이상 훼손 없이 온전하게 목포신항까지 거치되기까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가 목포신항까지 가는 데까지는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이게 상당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텐데 자, 목포신항에 도착해서 거치가 되면 그 동거차도에 머무르고 있는 유가족들은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이곳 천막은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떠난 이후에도 해저면을 수색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은 목포신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세월호를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에 광주에서 첫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경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각 캠프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새 예비 후보가 한 팀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오물잡탕스럽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문 전 대표 측이 오히려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정치적 신념으로 변절하거나 배신한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네거티브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남 경선이 코앞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의 부산 대통령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호남 총리 얘기는 이제 부산 대통령하고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또 호남의 자존심을 좀 건들고 있다는 민심을 제가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각 캠프에서는 최근 있었던 현장 투표 결과 추정 자료 유출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은 유출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예견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크게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마 선언문과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주일 뒤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 주자들도 오늘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자 행보 그리고 막말이 협공 대상이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홍준표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 같은 것이 잘 안 보이고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래 가니. 홍 지사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것도 경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홍 지사가 막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문제로 홍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살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나?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자살 이런 말을 좀 남발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홍 지사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편끼리는 단 한 번도 저격수 역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경선이다 보니까 제가 비아냥대는 소리도 내봤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에게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이 반복되자 김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신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 구청장이 또 다른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을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퍼나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한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 5일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이곳에서 대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들에게 뿌려야 한다며 공유한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이 문 후보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퍼나르라고 독려합니다. 13일 오전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3차례 연속해서 게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13일 사이 신 구청장이 이 대화방에 올린 글만 20여 차례에 달합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거나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을 이 글들을 저렇게 자주 올렸나. 국민의 소리라는 이름의 이 대화방에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김진태 의원과 이인재 전 의원도 속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서석구 변호사와 화염병 계엄령 발언으로 고발당한 신무현 강동구 의회 의원도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박 전 대통령 퇴거 전 일정을 사전에 알리고 지표를 공지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선 후보들까지 파기 또는 무효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오늘 일본에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도쿄 서적의 일본사 비교과서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고 실었습니다. 직교 출판 일본사 비교과서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돈을 준 것으로 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고 법적 책임도 없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 그대로입니다.
도쿄 서적을 비롯한 2개의 교과서는 일본군의 관여가 명확하다,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기존 내용을 아예 뺐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24종 가운데 13종이 위안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들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일본령이라며 왜곡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한 우리 정부는 미래 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정부로부터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1년간 신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의 볼을 움켜쥐고 입에 밥을 밀어넣자 아이가 헛구역질을 합니다. 충북 옥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보육교사 송 씨가 아동 4명을 학대한 정황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CCTV를 확인한 학부모는 송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오늘 발간한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 이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본인 내외 때문이 아니며 본인들도 억울한 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달 초에 2,000쪽 분량의 회고록을 낼 예정입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의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트 안으로 돌진해 들어온 승용차가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주부 권모 씨가 주차된 차를 몰고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권 씨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JTBC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심사 대상 사업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고려해 다른 종편사보다 8개월 더 승인 기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재승인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달 말 승인 기간이 끝나는 JTBC, 채널A,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 JTBC는 유일하게 700점을 넘은 731.39점을 기록했고 채널A는 661.91점, TV조선은 625.13점을 얻었습니다. JTBC가 받은 점수는 방통위 출범 이후 중앙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외부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콘텐츠 투자 등을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오늘 JTBC에는 3년 8개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선 3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한 채널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성과를 인정하되 특정 장르에 편중하여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을 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되었다. 특히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선 콘텐츠 투자 등에 대한 별도 청문을 실시한 뒤 엄격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재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방통위는 부여된 조건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네, 그럼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가 무사히 반잠수선으로 이동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현장에서 미수습자와 가족들과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선화 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반잠수선에 사실상 도착을 해서 세월호를 싣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약 10분 전에 해수부가 공지를 해왔습니다. 밤 8시 30분쯤 이 선체가 반잠수식 선반 인근 200m 지점에 도착했고 사실상 도착 상황으로 보고 선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근접한 거리에서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이 물 밑에 있는 반잠수선과 물 위의 세월호의 위치와 간격을 맞춰야 해서 이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가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이 반잠수식 선박이 올리면 거의 꽉 들어차게 됩니다. 길이로 보면 여유 공간이 15m도 채 되지 않는데 이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네, 세월호가 지금 반잠수선에 사실상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해수부는 오늘 자정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자정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애초에 해수부는 이 조류가 약한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안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의 선체를 정확히 맞추고 올리는 과정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정을 지나서 내일 새벽까지도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지만 이 내일도 오늘과 파도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완전히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극도로 정밀하고 예민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일단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 실으면 이제 이동을 위해서 부상을 해야 합니다. 반잠수식 선박 안에 넣은 바닷물을 빼면서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속도가 빠르면 위에 놓인 세월호가 흔들리는 등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면서 이 고투 중인 인양업체 관계자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선화 기자와 같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다 위에서 며칠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끓는 심정일 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사실상 인양 현장의 불빛과 소리만 들릴 뿐 이 정확한 작업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가판위를 떠나지 않고 인양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서로 손을 붙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이틀 동안은 이 배 안에서 TV로 작업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가족들이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세월호가 있는 전남진도 부근 해역은 오늘보다 바람이 약간 강해지고 비도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